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대치해왔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불과 29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축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불법 날치기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전략 부재가 낳은 참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검찰개혁 작업은 완성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고 정치 사건에서 문계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전망 프레스콕에서 짚어봅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일절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되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을 지나서야 겨우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 꽤 긴 시간 동안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계류가 되고 또 논의가 계속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29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좀 너무 싱겁게 끝났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보셨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유일한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권은희 안, 수정안이죠. 그러니까 정부안이 애초에 윤소아 의원 안이 아니라 권은희 안으로 해서 조금 손을 본 권은희 안을 무기명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이탈표, 이 4+1 협의체의 이탈표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승산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사실상 한국당의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이게 무기명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20여 표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게 무산되면서 사실상 방법이 없다.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사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아까 인간띠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들도 있었는데 아마 지난번 그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했는지 뭔가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이라든지 동물국회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애초에 보여주지 말자라고 어떤 약속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고 어쨌든 29분 만에 싱겁게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싱겁다라고 보기에는 좀 사전에 물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니까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을 벌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과거에 비슷한 일로 인해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한국당 의원들을 좀 압박한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야 반응은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겠죠? 네, 완전히 엇갈렸죠. 어제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당 의원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표결을 할 때부터 본회의장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로텐다우 홀에
해서 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광덕 의원 애국가를 부르다 이 양손으로 눈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니 참담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이번 관련 이 법안 통과 이후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치 인성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반응과 이 시민들의 반응 함께 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자 모두 힘을 모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자, 빨리 오세요. 빨리 119 불러, 119. 네, 보신 것처럼 이제 한 시민이 분신 시도를 하는 이제 굉장히 극한 상황도 벌어지게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표결 상황이 이제 발표가 되자 이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 여야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 의원께서는 어제 표결 과정을? 너무 자유한국당이 좀 무력한 거 아닌가. 전략 전술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는 싸웠는데 너무 일찍 좀 힘을 빼버린 거 아닌가. 패스트트랙 초창기에 상정될 때 그 폭력 사건이 있으면서 저는 수사받는 처지에 되니까 또 상당히 위축이 됐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나 삭발 이런 것도 너무 빨리 카드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에 와서는 손을 놓고 쳐다만 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꼭 그 자유한국당이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는 앞으로는 그 다당제 연합 정치의 길로 가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혼자만 서서는 계속 이런 일이 몰린다. 그래서 빨리 탄핵에 책임 있는 친박들이 더 이상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있지 말고 그 사람들 빨리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고 통합 이쪽으로 좀 보수를 통합해서 이번에 진보 통합한테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다시 통합하는 자세로 좀 가야 되는 게 빨리 좀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투쟁을 하더라도 좌파의 낡은 단식이나 삭발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시장, 정의를 내세우는 좀 수준 높은 투쟁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졌다고 해도 다음 총선에서 많은 표는 몰아주지 않느냐.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싱겁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이제 그동안의 반대가 너무 무색할 정도로 한국당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백기를 든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이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조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도부 책임론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설마 이렇게 나가고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다. 무기명 투표가 실패한 이후에 대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게 물밑에서 한국당이 새로운 전략을 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51표 나오던가요? 151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다. 어떡하냐. 더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회의를 하고 계속 또 이제 뛰어다닌 거죠. 그 와중에서 이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걱정이었거든요. 특히 발의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오후 4시쯤에 법사위원이신 주광덕 의원님이 전략본부장이신데 당대표실에서 부른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표결 관련된 뭐 중대한 전략을 짜고 계신가.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들 했었는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쉽게 막판 표결에 있어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싱겁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여당 내에서도 사실 반란표가 좀 있었어요.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권을 했는데 사실 SNS에서는 굉장히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사나운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조응천 의원과 함께 같이 계속 반대 입장을 내부에서 냈었는데 조응천 의원은 막판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론을 따르겠다면서 찬성을 했고, 그런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을 때 나중에 얘기하겠다, 죄송하다라면서 이제 자리를 빠져나갔고요. 오늘 하루 동안도 기자들의 어떤 그 접촉하려는 입장을 좀 들어보려는, 공식 입장을 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지역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금 민주당 게시판은 물론이고요. 지금 금태섭 의원의 SNS에도 이 민주당 당원들로 추정되는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금태섭 의원한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조차도 유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당내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좀 알아보려고 여러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좀 익명을 전제로 되게 격앙된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물론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까지 비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인이라는 점에서 당론을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지난주에 선거법 처리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표단속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뭐 정세균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도 와서 이제 표기를 참여했는데 이 기권한 것에 대해서 뒤통수 맞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최현미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조응천 의원이 자신은 반대지만 나는 당론을 따라서 찬성을 했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도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건 과제였기 때문에 청와대도 신속히 반응을 해놨는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좀 내놨죠. 눈물이 핑 돈다 이런 표현도 좀 있었고요. 청와대도 20년 만에 수건이 이제 드디어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런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검찰 쪽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계속 지켰어요? 일단 검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별 입장은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려진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경로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우려했던 거는 이 공수처법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공직자 비위 관련해서 수사 내용을 인지를 하면 그걸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좀 반대 입장을 보인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윤 총장의 신년사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신년사에서도 공수처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면 그 윤 총장이 법률의 재개정으로 형사 절차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 수사 아니면 부실 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런 말로 공수처법을 좀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세 가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비교적 공수처에 대해서 공짜도 얘기 안 했잖아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의견 표명은 검찰에서 충분히 했는데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는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일을 검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여야 실익이 없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조만간 이제 그것도 그 법에 또 통과돼야 돼요. 그럴 때 검찰 입장에 여기에도 좀 더 좀 개진을 좀 해야 되는데 자칫 항명을 갖다가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조만간 또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다 벌어질 일들이에요. 되자마자 또 검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 세 가지 때문에 소용돌이를 휘몰아치는데 여기에서 항명을 내비치는 거를 해봤자 검찰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지금 나가면은 오히려 더 검찰이 더 위축이 된다. 예. 자칫 항명으로 해서 경질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고 지금 하는 수사는 끝까지 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밝히겠다. 예. 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로 이 공수처 처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사면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로 맞불을 놨는데 최은미 기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했냐, 한강으로 가라 이 얘기거든요. 한강물에 다 빠져 이렇게 해라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금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세보진 않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세보진 않았는데 일단 108명 모두가 동의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당에서 이 의원직 송사퇴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공수처법 막지 못했으니까 의원직 내놓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 지금 국회법에 국회가 이루어지려면, 국회가 성립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말이 있으니까 108명 모두가 사퇴를 하면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이 못 미치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국회는 해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 모두 총사퇴하면 20대 국회 없어지는 거다라고 사실상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가 108명이 모두 사퇴를 하면 이게 진짜 사퇴로 이어지려면 예. 이거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해야 됩니다. 108명 모두를 한 번씩, 그러니까 108건을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것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이제 결재를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결재해서 국회 해산 관련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걸 지금 여권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총사퇴 카드는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이 보수 진영에서조차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는 무슨 사퇴냐. 1년 동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차라리 한강으로나 가라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카드가 별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카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장외로 나가는 투쟁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뭐 엄동설아니에요. 오늘부터 날씨도 엄청 춥고요. 네, 이제 별 국민들 감정도 그렇게 이제 좋은 좀 것 같지는 않아요. 장외로 광화문으로 가는 것 좀 식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도 태극기 든 어르신들 예. 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쪽이 좀 주도하지 자유한국당 자리가 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장외로 갈 때도 아니고 의원직 사퇴에서도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국회가 이제 한 100일 정도 3개월에 남았는데 이제 사퇴한다고 무슨 의미가 이제 거의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거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하는데 왜 그 비판하는 그 비토 세력이 왜 그 자유한국당으로 흡수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에도 한강 가라. 뭐 이런 말은 좀 심하지만 예. 또 한마디 개념 좀 잘 들어야 될 말은 비대위 구성해라.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예. 자유한국당이 빨리 비대위 구성해서 황교안 대표 책임지고 저는 물러나고 정말 새로 우리는 뼈를 깎게 탄핵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뼈를 깎게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황골 탈퇴하면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인식 확 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 투쟁 방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